안녕하세요. 풍경이 예쁘죠? 오늘 제가 얘기해볼 거는 제 코튼지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이제는 풀어도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그 코튼지 그쪽 인더스트리 동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제가 어떻게 일을 잡았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약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그 미리 크루원들을 뽑는 그런 정규 시즌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중간에 약간 인원 충원 시즌에 그때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통 그럼 궁금하신 게 직컨을 했느냐 안 했냐 이걸 텐데, 저는 직컨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컨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호주 사리에서.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전 직컨이 그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는 성격이거든요. 왜냐면 온라인으로도 무리 없이 저는 쭉 직장을 잡았었으니까. 제가 일자리를 찾고 있던 와중에 예전에 연락을 했던 코튼진에서 연락이 좀 뒤늦게 와가지고, 그때 제가 바로 지역 이동을 해서 일을 시작한 경우였어요. 제 업무는 뭐였냐, 저는 로버였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왜냐면은 로버가 뭐냐면 올라운더 워커예요, 코튼진 안에. 그 세 가지 업무를 돌아가면서 하는 그 올라운더 워커의 명칭이 로버인가 그거였어서, 저 이 세 가지 업무의 명칭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클리닝, 그다음에 피더베이, 가공 전에 큰 코튼 파일이 있어요. 제가 영상을 첨부를 드릴게요. 그 껍데기를 까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완전 자동화는 안 되고요. 최소한의 그 인력이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손으로 일을 하는 워커가 피더베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코튼진에서는 북스앤백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지닝이 되어서 나온 따끈따끈한, 진짜 그 실제로 따끈따끈합니다. 갓 나온 빵처럼 따끈따끈한 그 코튼 블럭에다가 이렇게 포대자로 이렇게 씌워가지고 거기다가 라벨을 붙이는 작업을 보통 북스앤백스라고 하는데, 제가 있던 그 코튼진 회사는 그 자동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 백 안에다가 넣는 그 과정이 자동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그 라벨을 프린트를 해서 붙이는 것만 하면 되는.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매 코튼 블럭마다 샘플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따로 샘플 롤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같이 나가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는 북스앤백스라고 불렀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 세 가지를 제가 번갈아 가면서 했었어요. 근데 이게 감이 오실 거예요. 그 사람이 급한 데서 사람 충원을 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제가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그런 데에 잘 지원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인력이 필요한 그런 회사를 어떻게 찾았냐. 저는 근데 찾질 않았어요. 이게 다른 산업에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할 때도 항상 그래왔지만, 제가 운 좋게 그 사람을 뽑는 그 한 회사에 지원을 시기적절하게 해서 그래서 연락이 온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지원을 수도 없이 해요. 끝도 없이 매일매일 진짜 장기간 동안 계속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중에 딱 하나가 연락이 왔을 뿐이에요. 제가 굳이 찾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 코튼지는 제가 조금 이렇게 그 회사를 찾으려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긴 했어요. 좀 회사를 추리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누누이 잘 아는 두 종류의 회사가 있죠. 나무이랑 올람. 거긴 너무 이렇게 체계화가 돼 있어요. 그 채용 페이지를 거의 365일 열어놓고, 시즌이 아니더라도 열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어놓고 거기서 그 수천 명의 지원자 중에서 가장 필요한, 가장 스펙이 좋고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워커들만 몇 명만 추리면 되니까, 그 사람이 그만두더라도 거기에 쌓여있는 데이터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런 회사를 노리지 않았어요. 제가 끼어들 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예비 지원자들, 예비 후보자들, 그리고 직컨을 직접 가는 사람들을 두고 제가 거기에 끼어들 틈이 없다고 저는 조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다른 데로 눈을 돌린 게 뭐냐면, 그런 약간 체계화된 좀 체인, 프랜차이즈 그런 회사들을 찾는 게 아니라
좀 단독 회사나 규모가 작은 회사들을 좀 검색을 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코튼진 하면 나무의 울람, 그다음에 그레인 하면 그레인고 이거지만 수많은 다른 그레인들과 다른 코튼진 회사들이 진짜 많아요. 그걸 혹시 아시나요? 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인한테 알려진 회사들만 찾지 말아라가 첫 번째입니다. 왜냐면 한국인들은 대우가 좋고 페이가 좋으면은 그쪽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제가 한국인이라서 한국인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한국인을 어떻게 이깁니까? 다른 뺀질거리는 외국인들은 제가 좀 성실함으로 이기겠지만서도 저는 이렇게 필요 이상의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서 진짜 희귀한 기회를 잡는 것보다 그냥 좀 경쟁률이 높은 데서 그냥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코튼진 회사를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근데 이건 좀 유명한 방법이에요. 코튼진을 어떻게 찾느냐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뭐 굳이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뭐 혹여나 제가 뭐 다른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본인이 조금 노력만 하시면은.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식으로 다른 회사, 작은 회사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지원을 했어요. 제가 지원했던 한 회사 중에 진짜 홈페이지 웹사이트가 볼품이 없는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아예 채용 탭도 없고, 그러니까 채용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지원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웹페이지도 없었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냥 세일즈를 위한, 알고 보니까 그냥 거기 CEO더라고요. 오너의 메일만 이렇게 나와요. 오너의 메일이 노출돼 있을 정도면 얼마나 작은 회사였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거길로 그냥 보냈었어요. 그때 막 정신없이 지원을 하느라고 제가 막 무지성으로 넣고 있었어가지고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냥 CEO한테 메일을 보낸 거더라고요. 이력서. 그래서 연락을 줘가지고 제가 그걸 중간에 투입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는 일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열흘 동안 일하고 이틀 동안 오프인 그런 시프트였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로버, 올라운더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워커였어서 이틀 이렇게 계속 바뀌었어요. 이틀 피더웨이, 이틀 클리너, 이틀 북스앤백스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운전을 하고 거의 끝에서 끝을 갔어요. 한 10시간의 여정을 제가 갔던 거였었어가지고 진짜 힘들었는데, 제가 그 당일날부터 바로 그 나이트 시프트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하고 들어가서 쉬어도 된다 했는데, 제가 첫날이니까 진짜 피곤한데도 버틸만 한 거예요. 그 첫째 날을 좀 간행군으로 계속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피로감이 제가 일이 끝날 때까지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이트 시프트도 적응이 안 됐어요. 제가 처음 해본 건데. 그래서 저는 진짜 코튼진에서 일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의 코튼진 경험을 얘기하면은 빠질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필더웨이를 어떻게 하는지 앞에서 보셨죠? 진짜 힘들어요. 이게 볼 때는 그냥 비닐 껍데기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버리는 것 같지만, 그 비닐 껍데기가 진짜 무겁고 수많은 압축된 코튼을 이렇게 꽉 쪼매고 있는 거라서 진짜 두껍고 질긴 그 타프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천막인데 진짜 질기고 두꺼운 타프가 한 2겹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주섬주섬 해가지고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버리는 건데, 그 무게가 거의 한 타프당 거의 한 20kg? 15, 20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번 이렇게 번쩍 올리는 거는 누구든지 무리 없이 할 수 있죠. 제가 좀 무거운 걸 잘 드는 편인데, 저는 지구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체력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단발적으로 이렇게 한번 탁 이렇게 치는 거나 이렇게 무거운 걸 확 드는 거는 잘하는데, 계속 장기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도 12시간 시프트잖아요. 그 업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새벽이 되면 서리가 끼면서 그 타프에 물도 이렇게 흠뻑 적셔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모래였던 땅들이 그 습기로 인해서 진흙이 돼요. 그래서 그 진흙이 또 타프에 붙어요. 그러니까 그 타프가 날이 밝으면 밝을수록 계속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애초에 일을 시작할 때 좀 무거운 걸 하면은 좀 에너지 있게 하겠는데, 근데 거의 일이 끝나갈 때쯤, 에너지를 다 소진해 갈 때쯤 이게 일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말고 다른 애들은 다 잘했어요. 제가 좀 체력이 없었나 봐요. 그 정도로 힘든 게 처음이라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렇게 들면서도 막 휘청휘청 했어요. 근데 이게 그 휘청거리는 게 제가 그냥 참으면 되는 줄 알고, 설마 내가 이거 가지고 쓰러지기나 하겠어. 내가 휘청휘청 거린다고 해도 이게 좀 내가 무거운 거 들고 자꾸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해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제가 딱 일을 멈췄냐면은, 또 그 타프를 들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번쩍 들어서 제 가슴 위에 있는 높이에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막 휘청하고 눈 앞에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눈앞이 까매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나는 눈을 뜨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완전 이렇게 정신을 잃고 그냥 기절을 이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쓰러지기 직전에 제가 또 깼어요. 정신을 잡고 이렇게 딱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 신호를 내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여태껏 살아왔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게 내 한계다. 그러니까 없는 만화를 계속 쓰는 기분이에요. 그게 보통 남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진짜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을 때 고중량을 반복하는 일을 계속 한 거라서 12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저한테 되게 무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전 코트진이 좋았던 점이 그 숙소 제공되는 거랑 그 페이가 진짜 셌던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이트 시프트라서 페이가 되게 좋긴 했어요. 얼마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따지면 거의 일주에 2,000불씩 벌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확실치는 않은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코튼진 말만 그렇지 진짜 힘든 일이고요. 거기서 좀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그 오퍼레이터로 들어가시는 거. 포크리프트 몰아가지고 포크리프트나 로더로 해가지고 오퍼레이터 하시는 게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클리닝 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깨 통증이 되게 심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세 개를 연달아서 했던 모든 일들이 저한테는 힘들었었고 그래서 저는 뒤에 좀 예정된 제 계획도 있었고 해서 그 시즌을 끝까지 마무리하지는 못하고 중간에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옮겨서 한 일이 그거 끝나고 제가 시드니로 가서 가스 테크니션을 했었거든요. 그게 진짜 너무 쉬운 일이었어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은 이렇게 또 쉬운 일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보상을 받는구나 사람이 싶더라고요. 제가 했던 그 가스 테크니션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까 해요. 그게 워낙 유명하지가 않은 일이었어서 그리고 되게 좀 신기하고 좀 되게 멋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회가 생기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